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땡전 한 푼 지원도 안 해주면서 쓰니님을 없는 집 딸이라고 무시하더니 예단을 요구한 시모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살이고 얼마 전까지 예비 신부였습니다. 며칠 전에 남친과 헤어지자고 했어요. 마음도 확실하게 굳혔고요. 누구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저희는 동갑 커플이었어요. 1년 전부터 결혼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고 상견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 11월쯤에 결혼식을 하기로 돼 있었고요. 그 전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었네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된 지 얼마 안 되어 남친을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결혼하기로 하고 둘 다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둘이 모은 돈은 비슷했습니다. 저희 둘 다 집은 평범해요. 제가 모은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고 이 사실은 남친 부모님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모은 돈이 얼마 정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남친 부모님은 처음에는 넉넉하지 않게 시작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알뜰하게 살면 돈이 모이는 것이라고 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양가 도움 없이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둘이 모은 돈으로 작게 결혼식을 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절감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신혼여행을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짧게 다녀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신혼여행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혼여행은 비용을 좀 들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결혼하고 나서 언제든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뜻에 따르려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 장소도 다른 곳으로 변경하라고 하시더군요. 저희가 생각하던 웨딩홀이 별로 안 좋다는 소문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느 후기에도 다 좋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웨딩홀이 비싸서 다른 곳으로 하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다른 웨딩홀은 싸기는 한데 후기가 정말 별로였어요. 남친은 자기 어머니 말씀을 따르자고 주장했고 저는 싫다고 하면서 남친과 여러 번 싸웠습니다. 남친 말이 웃겼던 게 결혼 후에는 무조건 제 편이 되어줄 테니 지금은 조용히 어른들의 뜻을 따르자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알아서 하도록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반대하시고 저희가 결정한 것을 변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식 상견례는 아니었고 양가 부모님들이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후에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너네 집이 없는 집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나중에 너희 부모님이 너희한테 기대는 것 아니냐. 우리 아들이 많이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양가 경제 수준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자식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하실 분들도 아니에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도 자주 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께 전화를 자주 안 했다는 이유로 불려가서 혼나고 온 적도 있습니다. 남친은 저희 부모님께 안부 전화 같은 것은 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무시했으면서 예단은 거창하게 요구하시더군요. 남친이 장남이라고 하면서 현금 예단과 현물 예단 전부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양가 도움 없이 너희 둘이 알아서 하는 결혼이니 거추장스러운 것들 모두 생략하라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말을 바꾸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단을 요구하며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맏며느리가 뭐 해왔냐고 주변에서 물으면 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도 저는 남친 말만 믿고 참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무조건 제 편이 되어주겠다는 말. 며칠 전에 남친 집에 갔다가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남친 집에는 점심 때 갔어요. 점심을 먹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내 아들 잘났으니 넌 시집 잘 가는 줄 알아라. 너는 어려운 집에서 자랐으니 다 참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듣다 보니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려고 했습니다. 참다 못해 제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씀 좀 이제 그만하시라 했어요. 우리 부모님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은 아니어도 자식들에게 손 벌릴 분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이 없이 산다고 무시하면서 예단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고 했죠. 어쨌든 요구하는 대로 예단 다 해온다는데 왜 계속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냐 했습니다. 말하다 보니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주는 것도 없는 부모가 요구만 많은 것을 보니 어머님은 양심도 없는 사람 같다고 이런 미친 집구석에 시집와서 개고생하기 싫다고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없는 집 딸을 며느리 삼아주려고 했더니 은혜를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보고 후회하지 말래요. 가난한 집에서 며느리 데리고 오면서 해주는 것은 없고 요구는 하는 어머님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친은 결혼할 때까지만 참으라 하지 않았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양심 없는 짓을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멍청이가 결혼하면 말문이 트이냐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네 엄마 편을 아주 대놓고 들겠지 하면서 개소리에 안 속는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너를 며느리 삼으면 너희 집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을 텐데 네가 복 받은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하시더군요. 우리 집이나 여기나 별 차이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같이 양심 없는 사람이 우리 집에 돈 들어가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목적은 저희 집이 없는 집이라고 하며 나를 기죽여서 제멋대로 휘두르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짓은 저한테 안 통한다 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내가 이렇게 젊고 예쁜 데다가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서 남친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결혼할 운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게 되더라도 이런 양심 없는 집구석에 시집 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미련도 없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잘못한 것이라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사과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같이 양심 없는 사람이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게 진심이겠냐고, 사과해놓고 결혼하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속으로 벼르기나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남친이 다른 여자 데리고 오면 그때도 똑같이 해보시라고, 아마 거지 취급 당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남친과 파혼을 했는데 그동안 하지 못하고 소가리만 하다가 할 말 시원하게 하고 오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남친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예단 얘기도 없는 것으로 하고 자기 어머니가 저에게 사과를 하도록 할 테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저는 싫다고 답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여기서 그만하자고 했는데 남친은 계속 문자로 저를 달래고 있는 중입니다.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예쁨 받는 며느리로 살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혼이 전혀 아쉽지 않아요. 시원하기만 하네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잘하셨습니다. 그딴 예비 시모와 예랑이 다 있나요? 예랑은 정말 똥차네요. 똥차 갔으니 이제 벤츠 올 겁니다.